8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현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조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496억 3,986만 6천원 대비 15.45% 증가한 573억 1,160만 7천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488억 5,577만 9천원 대비 12억 2,528만 3천원 증액한 500억 8,1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채비지 임대료 수익 및 도비보조사업 매칭 시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억 8,408만 7천원에서 64억 4,645만 8천원 증액한 72억 3,0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252쪽부터 258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 수리 지침 정비 연구 용역 낙찰차액 88만 4천원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낙찰차액 1,8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임차 급여 지급을 위해 2억 2,444만 4천원을 취약가구 이사비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등기 발송 우편요금 600만 원과 집합건축물 감독원 회의 참석 수당 및 회계 감사 수수료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흥선어울림센터 공공요금 1,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무인 비행장치 운영장비 구입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4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택과 과장님. 이번에 두 가지 지금 추경이 올라왔죠. 지금 임차급여 비용이랑 이사비 지원. 지금 저는 요걸 보면서 3년 동안 지금 제가 계속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는 부분이 지금 의정부의 지금 이런 수혜,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가구 수가 좀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정부시의 어떤 자립도가 좀 낮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의정부 내에서도 좀 이렇게 좀 그 세대 내 수혜의 어떤 그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장님? 네, 주택가장 허남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시군보다 우선은 지금 수급 대상자, 복지 지원 대상자가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사비라든가 주거급여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국비가 90%, 도비 7%에서
주거급여는 시 부담은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1년치로 따지면 10억 이상이 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예산 부분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저희도 이제 그걸 꼼꼼히 주거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충분히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의 복지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영구임대도 좀 있고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한 55%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지금 인차급여에 2억 2천이죠. 지금 추경 지금 예산 국도비 10이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수가 지금 상반기에 지금 대상 가구수가 총 가구수를 잡은 게 15,727가구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19,000인데요. 거기서 이제 주거급여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을 책정돼 있지만 자꾸 이제 소득이라든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사라든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하게 되면 책정한 거는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이 아니라 15,727가구가 되겠죠. 예, 예. 거기서 만약에 가구수에 한 2명, 2인 가구를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3만 명 정도 가구수 대비 인구수가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취지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의 의정부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투영되다 보니까 외부 인구 유입이 이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정부시 관내로 들어오는 가구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제가 그 의정부의 복지를 받기 위해서 유입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여기 온 지 2달밖에 안 돼서 확실히 파악은 못했고요. 좀 말씀하신 부분에서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촘촘히 그거 좀 그러니까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도 유입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제 특정한 어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에서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지금 낮은 물론 이제 거주의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저희도 이제 좀 냉철하고 냉정하게 현실의 상황 의정부의 현 상황을 좀 냉철하게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복지 그 예산 때문에 그 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을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의정부의 현 상황이 과장님 그 예산 재정 자립도도 떨어지지만 이런 복지의 그 수혜금 우리가 한 55%에서 65% 정도를 이제 복지 그 예산으로 투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지금 그 임차급여 해야 될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과장님? 주거복지 말씀하신 전반기 때 소진됐던 가구는 얼마 가구가 됐고 하반기 때 소진될 가구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 자료 파악이 안 됐나요? 그건 그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예, 좀- 확인해서 예, 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파악해서 따로 이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재생과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예. 지금 요번에 그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250만 원인가요? 추경이 된 사업 비용이요? 과장님? 예. 요번 추경 예산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개선 사업.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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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그 통합 심의가 올 5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통합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경관 심의 그다음에 도시 재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암 6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해 아파트 앞쪽에 주유소 근처에 있는 한 70, 80세대짜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합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4개 분야가 있어가지고 한 24명에서 5명 정도의 위원이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심의 자체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그 사업 자체가 좀 단축이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참석 수당입니다. 장수단이고 저 하반기 때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허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셨는데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뭐 자재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예. 있고 이후에 주민들이 들어올 때 원 주민들이 이후에 그 새로 이제 신건축물로 이제 공공 그
주택으로 들어갈 때 예. 어떤 그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의 재건축 말고 그 가로정비 사업 같은 부분은 지금 의정 관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지금 기본 계획을 지금 설립해 가지고 지금 실시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가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게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능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이든 다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합의를 이루어져 가지고 할 수 있게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기본 계획 같은 경우를 이번에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로정비 지금 주택 정비 주민들의 동의율이 몇 %가 지금 요건이 되죠? 80%인가요? 보통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몇 % 돼야 되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따져볼 한 때 67% 정도 보고 있습니다. 67%요? 예. 70%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로정비 사업. 가로정비 사업은 좀 이 사항이 틀려가지고 요거는 또 별도로 비율이 좀 틀리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말씀을 드린 취지가 지금 의정부 관내에 과장님 제가 이제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정부 가능동도 마찬가지고요, 금호동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특정 이제 가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제 반대, 찬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막혀 있는 그 지역이 있는 거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지역이 있고 특히 이제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KSC 아파트도 예,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예. 거예요. 사실 뭐 본인들 찬성하는 부분도 적절히 찬성을 하지만 가로정비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이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예. 결국 이제 이 부분을 방향키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 요건이 돼야지만 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후에 아까도 제가 오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공사 입장에서도 어떤 그 자재비 어떤 상승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러프하게 가고 한다면 그 재개발 구역으로 가로정비 사업을 그 같이 흡수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과장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본 계획에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조합원 분 외에 일반 분양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로주택은 아무래도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것만큼 많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담금이 좀 많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 가로주택 같은 경우도 아파트랑 그다음에 일반 단독 필지랑 이제 밀도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거주하는 조합원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좀 상황이 다들 틀립니다.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상황마다 틀리고 지금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게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적극적으로 지역- 해가지고 이번에 지역 기본 계획에 주민들한테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을 예.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가로정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원한 대로 갈지 아니면 지역 내 재개발 사업에 차를 같이 들어와서 그 요건이 부합이 된다면요. 예. 된다면 지역 될지.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주민들한테 그 부여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시의 어떤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 하겠습니다. 어떤 주민들 위해서도 물론 이제 계속 그 경제 악화와 이제 자재비 상승은 있지만 뭐 여튼 재개발의 재건축 통해서 새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법적 요건이 성립이 되면 예. 그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예.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조세호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질의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쪽에 기타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화두의 이슈가 되고 있죠. 저희 시가 그다음에 책자 여기 세입세출 2차 추경 경정 안에 199쪽 한번 보시겠어요? 199쪽.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제가 행감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좀 정리 좀 해달라고 1, 2, 3, 4지구 통합할 수 있는 정리.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저도 발견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2차 추경 60억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예비비로 다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지금 특별하게 1%로 2020년 배부 바뀌어서 2024년도에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그 부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이런 행위들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로 지금 60억을 잡아놨어요 여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 도시정책과 차영상입니다. 저희 도시개발 특별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6개 특별회가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전에 행감 때 말씀 주신 대로 좀 저희가 통합하는 거를 좀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 안내까지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특히 이제 3지구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금액이 큰 게 2월이 돼서 아주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계랑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번에 뭐 추가적으로 뭐 3회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산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예비비가 60억씩 잡아놔서 도시재생과장 남창민입니다. 네. 저희 도시재생에 대한 그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한 59억 정도가 지금 녹양생활지원복지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반납하기 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벌써 이제 시행을 우리가 시비가 부족해서 시행을 안 하기로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정산 과정이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바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상의 이 문제가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입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결산 때도 뭐 50억 그때도 잘못한 게 아니라 표기가 오류돼서 그때도 정정을 요구한 부분인데 이것도 예비비를 쓰진 않은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1%에 우리가 예비비를 한다고 하면 영시열도 사고이열도 있고 우리가 몇 년까지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뭐 지금 임의 규정입니다. 이게 그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으면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목적 사업이 있으면 몇 년도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든가 시에 이제 필요한 거 실제적으로 상위법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매년 지금 똑같잖아요. 예비비 계속 하는데 국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에서 조금 좀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제가 6월 달에 행감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회계과하고 빨리 정리를 좀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 그때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교통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제가 속내는 얘기를 안 드리고 일단은 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비비 1%를 꼭 지키셔서 법적으로 하실 수 있대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환의 조례를 넣어서 우리가 조례 규정에 맞춰서 우리 시에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슈거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정책과의 이제 그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하시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예. 그래서 올라왔던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주민 아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릴 그것도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똑같은 건물의 10층을 짓는 것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코드 그것만 좀 빼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제안을 다시 하시던가 입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들은 또다시 그런 논란이 제가 없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것들은 좀 정리를 과감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도시생과도 빼벌 마을에 대해서 그 답변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욱 의원님. 이제 정말 톡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고 우리 팀장님들도 되게 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뱃벌 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폭우로 시민들이 염려하고 또 보도된 바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처리를 호남중 과장님 주택가에서 지금 현재 주택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너무 탁상 행정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든지 재빠르게 빨리빨리 가서 체킹을 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빠름이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한 3번 가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볼 수밖에 없는 게 집행부를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원의 역할은 또 나름대로의 한 번 가서 이제 신뢰하고 이런 건 대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시민이나 또 집행부나 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탁상 행정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나름대로 안에서 우리 호남중 과장님이 대안을 또 잘 하셔서 그분들이 처음에 이사 갔다 안 갔어. 안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뒤처리가 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안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 처리 좀 잘 될 수. 네. 그리고 도시 정책과 지금 제가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세일 의원이 먼저 말씀을 잘 주셨어요. 지금 채비지 받은 거 수고하셨습니다. 채비지 받기 되게 어려운데 채비지 받아서 되게 이제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순세계 잉여금을 이제 예비비로 뺀다고 그랬을 때도 저도 이제 지금 시민들도 궁금하고 예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 좀 대안이 너무 늦다. 왜냐하면 지금 6월달 행정감사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 법적 근거로는 1% 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전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이제 필요할 때는 특별하게도 쓸 수 있다. 그러나 단 우리 그 지방채를 갚을 때는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는 쓸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보면서 발빠른 대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대안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고를 들으면서도 참 이게 한 달도 아니고 거의 2달이 돼가는데 좀 재빠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는 물론 지금 7월 달에 발령이 났고 지금 현행 문제도 적응하기도 힘들고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뭐 한두 명이 뭐 인사 이동이 난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인사 이동이 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으리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채비지 받은 건 감사하지만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대안을 좀 다시 한번 요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시재산가 남창님 과장님, 우리 도시재산가에 지난번에 우리 허남중 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눈에 띄게 탁월하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민원도 되게 많이 없었고 예. 문제 문제 해결도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허남중 과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5년마다 예. 그 계획을 하는 도시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민원 제기는 없었었나요? 아, 지금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 네, 네. 10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또 5년 5년마다는 그 기본 그 타당성이라고 해가지고 중간 네. 점검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게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 계획을 올해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가지고 한 그 재건축은 몇 년이에요? 어떤가요? 재건축. 아, 재건축 하는 대상이요? 네. 그게 재건- 5년 아니에요? 5년마다 보통- 점검하고 또 다시 그러니까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 기본 계획 자체는 전체 도시에 대한 기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무질서한 정비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틀을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한 10월이나 9월 초쯤에 9월 중순 정도에 한번 그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고시를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재개발 한 9군데, 재건축 한 13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러한 틀을 진행할 수 있게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지금 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 기본 계획 안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검토 기간이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네. 재개발 지역을 지정해서 나중에 건축하고 조합 청산까지 하려면 한 12,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걸리는 거고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 계획안이 10년이잖아요. 예. 그 안에 재건축 재개발이 5년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예, 그겁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그동안에 민원이 없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이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견을 지금 그 주민 별도로 이제 그 설문조사나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요거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보강 걸 아파트에서 시간 관계상 질의를 자릅니다. 보강 아파트에서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시민들이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한테도 와요. 예. 그러니까 민원이 온 게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예. 민원들에 대한 사례를 하나 예. 말씀해 주시면서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세아나 용현 보강 아파트 뭐 그쪽이랑 단독 지대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세아랑 보강 쪽에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 재건축으로 할 건데 그 중간에 단독 주택 필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 전에 이미 기본 계획 그러니까 도시 그 관리 계획으로 그 전에 이미 도시정책과에 입안이 신청이 돼 있어가지고 별도로 그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같이 묶지 못하고 그건 뺀 사항입니다. 그 맥락이 아니라 다른 맥락은 찾지 못해.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저한테 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의 의견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저한테 오지 말고 집행부에다가 할 수 있는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1층에는 원하고 5층에는 원하지 않고 막 일원화가 되지 않는 거는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긴 하지만 민원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아까 같이 기본 계획이 안이 있지만 다음에는 해줄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제가 딱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협의를 해가지고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을 딱 체크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발품 팔아서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달리고 민원인들 오셔서 다른 말씀하시면. 예. 제가 뭐 그 얘기뿐이 아니고 한 예를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방향은, 왜냐하면 그 전에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허남준 과장님 오셔서부터 민원이 되게 잠잠했어요. 그 전에 엄청 민원 많았어. 그래서 제가 이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다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한남준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라는 궁금증에서 제가 한 사례를 여쭤봤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행정의 그 허실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또 통합안정화 기금도 조례를 만들어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줬고, 그래서 예비비라든지 뭐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 회계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라는 지혜를 모아서 빠른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면서 국장님께 좀 당부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31개 시군 중에 지금 군 빼버리면 지금 28개 시예요, 국장님, 그렇죠? 예. 28개 시 중에 의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25위. 그리고 왜 의정부가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건 이제 생태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미군 캠프가 8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퍼센티지를 확인해 봤더니 미국의 그 의정부 전체 면적의 한 대략 한 10%가 면적이 미군 그 캠프로 활용이 됐던 점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리 발전을 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이제 그 과밀 억제 권역 제7조 과밀 억제 권역의 행위 제한을 보면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나 신설이나 또는 증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그 처음 그 모두의 우리 도시 정책과 주택과의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가구 수가 지금 임차급여가 지금 그 대략 이제 15,727가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하지 못하는 그 생태적인 그 우리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의정부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미군 반환 공유제 8개,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고, 재정 자립도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경제적인 선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주택과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 물론 이제 시에서 예산 퍼센티지는 3%밖에 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볼 때 15,727가구거든요. 어마어마한 가구 수인 거예요. 그 31개 시군을 다 따져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생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이제 공격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지금의 어떤 규제 완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도 우리는 공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어떤 그 향후에 그 이제 각 국별 그 회의를 할 때 뭐 시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울러서 도랑 그다음 중앙부처도 이런 문제점을 이제 제시를 해서 좀 더 이제 우리 묶여 있는 의정부시에 묶여 있는 규제를 이제 하나씩 빗장을 이제 풀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초에 특히 이제 도시주택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우리 투영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래 이런 문제점들을 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결국은 의정부시가 경제적인 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런 그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은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구 수는 자립도는 낮은데 복지 예산은 계속 투영된다 보면 어디서 우리가 외부적인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각 국별에서도 그러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고 어떻게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할 것인가, 이런 국장님의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인 그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는 1억 3,800만 3천 원이 증액된 234억 1,391만 1천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468만 1천 원이 감액된 233억 8,25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2억 8,776만 1천 원이 증액된 1,060억 6,9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 예산과 같이 각각 증액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일반회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사업, 사고 우려 지역 교통안전 개선 사업,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부담금 등으로 130억 8,99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비용 보전금 지원 등으로 1억 3,80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책과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 더 경기패스 추가 지원 등으로 31억 9,78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내부 유보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등을 감액하고,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짜투리 주차장 조정사업 등을 증액하여 6,46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 의원입니다. 우리 최창순 국장님 이번에 그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과장님, 그 이번 그 추경 예산에 송모병 앞 교차로 지금 개선 사업 이번에 하반기에 그 공사 들어가죠? 이번에 추경이 이제 승인이 되면 예산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곳이 가장 포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그다음에 양주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그리고 반대로 의정부에서 포천이나 양주로 나가는 차량들 맞물리는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좌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나요? 좌회전 차선이 지금 현재 2개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가 있고요. 직진 차로 하나, 직우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총 4개 차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로인데 이번에 그 좌회전 차선 2개, 그다음 직진 차선 2개가 지금 네, 맞습니다. 진행되는 거죠. 어제 이제 그 도로과에도 제가 주문했던 그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그 선로를 하나, 차선을 하나 더 추가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금 신호 체계에 대한 시스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호국로에 대해서는 신호체계 개선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니터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일원화된 시스템, 일원화된 신호 체계를 통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교통이 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단순히 차선 한 개만 늘리는 걸로 해서 교통이 교차로 개선이 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신호 체계 시스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스마트화된 IoT의 시스템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호 시간을 좀 더 연장을 준다거나, 그리고 차량 대수가 적을 때는 신호를 빨리 끊어준다거나, 이런 이제 시스템들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 관내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경전철 이제 비용 보전금 부분이 이제 총 예산 224억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이제 늘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돈 먹는 이제 하마다라는 늘 얘기를 이제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도 지금 추경 1억 6천이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경전철 수명 평가 및 장기 운영 용역비랑 그다음에 하부 토지 우수 유입 방지 공사.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4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용역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고장에 대한 문제, 경전철의 장고장 이런 문제점들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 삼았던 인버터의 GDU 보드 문제로 인해서 장애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8월달에 철기현의 그 GDU 보드 국산화를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성 24장은 교체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GDU 보드를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 시민들이 우려했던 이제 고장들은 좀 막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장애 발생 요인 중에 GDU 보드로 인해서 좀 발생되는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더 많이 교체를 하게 되면 운행 장애는 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될 대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전체니까 15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산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본 예산을 성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국장님. 그 내년도 그 예산 성립에 1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을 통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그 10분, 한 분당 10분씩 하면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시민들의 피해보다는 15억이라는 금액을 투영을 하여 결국은 그 고장 없이 원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구장님께서 적극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그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전철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또 하나가 이제 적자 운영이죠. 이제 지금까지 뭐 누적 그 승객 수는 한 1억 정도는 된다고는 하지만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 청소년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 나이 어르신분들에 대한 이제 그 승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감면율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리고 낮 시간대는 이제 경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전철을 활용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지금 고민하고 같이 이제 과랑 계속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숙제 또는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웹툰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반영은 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본 예산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경전철에 대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지역 경제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향후에 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그 교통과에 지금 이걸 전달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과에다 얘기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행복콜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거 대기 시간 상당히 기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통과입니까 아니면은 정책과인가요? 행복콜 장애인 행복콜 시스템. 장애인 행복콜 말입니다. 예. 예. 저희 과 철도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 시간이 지금 한 48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타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45대 운행을 하고 있고 임차 택시 12대, 바우처 택시 12대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운행 시간을 좀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한 30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바우처 택시가 관외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관내는 아니고요. 예, 관내만. 네. 그러면 그게 제한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한 40분 정도 대기 시간이라는데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대기 시간 1시간 반 정도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문제점은 의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정부가 운영할 때는 방금
그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 30분 뭐 길어야 30분 40분의 대기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경기도가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하고 주문합니다, 과장님. 경기도에 이 문제점에 대한 걸 담당 과에다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그 과에다가 그 경기도 내에 전달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요. 적으시고 다시 한번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의정부 시가 운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가져가면서 통합 운영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간다는 거는 사회 통념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기 시간인 거거든요. 그건 하정하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버스 정책과 과장님. 네. 예, 지금 아마 사전 보고하면서 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번에 추경 6,200만 원 올라오죠? 네네. 그런데 지금 연령이 좀 낮아졌어요, 과장님. 그렇죠? 6세인가요? 취약전 아동 7세부터인가요? 최저 연령이 몇 살부터죠? 지금? 저희가 지금 만 6세에서부터 6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18세.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3 그렇죠. 아이들. 예. 그렇죠? 만 나이로 만 따져볼 때. 그러면 지금 취약전 아동들이 교통비 지원에 대한 대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 지금 실효성이 있나라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들어가면은 빨리 학생들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뭐 공감은 저도 합니다. 지금 뭐 만 6세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이다 보니까 미취학 아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생일이 좀 빨라서 저학년 학생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이런 대중 교통을 이용을 하지 않죠. 거의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같이 대동해서 학교로 이제 이동한다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고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경기도에다가 지금 경기도 지금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책 사업.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점을 아까 우리 그 정책과 철도교통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학년을 높이고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까지 지원하는 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청년 지원도 있긴 있죠, 교통. 그럼 KPS 쪽으로 갑니다.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학년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 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 성립에 대한 건 문제는 없지만 과연 저학년,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 6세, 7세, 이런 8세 이런 아동들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넣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건 아마 버스 정책과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버스 전용 차선이 이제 이제 시행되고 있죠, 과장님? 네. 그렇죠. 근데 현재 이제 문제점이 과거에 지금 버스 전용 차선으로 활용하면서 차선을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말뚝봉을 세워놨어요. 상당히 길게. 네네. 한 뭐 100m에서 한 200m까지 지금 말뚝봉을 세워놓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버스 전용 차선은 해제가 됐는데 차선을 1차선과 2차선을 구분을 그러니까 말뚝을 세워놓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책 과장님이신가요? 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시행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제 길게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축소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이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뚝봉은 모두 다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버스 전용 차선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욱 의원님. 네, 우리 최 국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버스 정책과에다가 여쭤볼게요. 31쪽이야. 31쪽에 보면 지금 강우 및 필요성이 예산이 강우 및 햇빛 차단을 위한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필요성이?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 이제 소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요구들이 들어오니까
필요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네. 과연 이게 맞는가? 계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좀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필요성에 보면은 강화 및 차단을 위한 버스 정류장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2천만 원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가? 과연 여기에 쓸 건가? 그럼 굳이 지금 이걸 예산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꼭 필요한지 아니 뭐 다른 필요성이 있다든지 뭐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지금 저는 이걸 보고 그 필요성? 이거 계절적으로 맞는가? 지금 예산이 쓸 데가 많은데 굳이 이번에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뭐 강우나 햇빛 그런 거로 보면은 뭐 시기적으로 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차피 지금 셀터라는 것은 계속 요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들이 좀 다 소모됐고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전기, 보드블록 뭐 이런 거에 활용을 좀 잘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32쪽에 좀 보세요. 정류장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이거든요. 네.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현재 저희가 이게서는 그 동부광장 쪽 하고요. 네. 예, 저 산들마을 2단지 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들마을 2단지? 네, 네. 지금 어디가 제가 그 몇 년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리스트를 뽑아서 정리를 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소를 아이고 정리를 하시는 건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동부광장하고 산들마을을 계속 하셨는데 언덕이 있는 요번에도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 게 저도 무안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폭염 저감 시설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 정책과 했고 그다음에 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과 설명을 잘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관리과에서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비가 네네. 지금 이제 의정부 공고에 지금 9, 10, 10이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1억 2,500을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운동장을 개방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공식화해서 개방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네. 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까. 제가 설명을 듣고 여기 있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도 그렇고 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처음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1억 2,500을 지원해도 되는 건가라는 대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1억 2,500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이제 뭐 금호중학교하고 의정부 공고 쪽은 지금 이제 좀 얘기를 좀 이제 의정부 공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의정부 중학교는 김재호 의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의회 끝나면은 바로 이제 접촉을 하려고 지금 미팅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쪽에서 만약에 부설 주차장 응한다고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거를 받아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했을 때 이제 학교마다 저희들이 의견 타진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먼저 1차적으로는 없었던 뭐 이유 같은 걸 좀 알아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학부형님들이 아이들이 뭐 다니던 등하굣길을 이제 주차 진출입로로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안전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부모 회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 투자비로만 2억 5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 학교에서 이제 인건비로 쪽으로다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지금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그걸 전체 금액은 2억 5천만 원은 그대로 가고 반반 나눠가지고 이제 나누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2억 5천을 반반 나눠서 쓰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또 요구해 왔을 때의 대안은 있는지 이거를 지금 축소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네. 요구해 왔을 때의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게 예산 궁금한 거예요. 더 확보해 갖고 만약 하겠다고는 부설 주차장 운동장을 개방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학교가 나온다면은 저희든지 얼마든지 뭐 받아줄 의향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예산 확보 자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특별회계거든요. 네. 주차장 이제 교통사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기보다 저희가 학교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 뭐 학부모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들 통학 안전이나 뭐 보행 안전 여러 가지 그런 사고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대부분이요.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 외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알고 네.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원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야.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주차장 한 면 지금 시가지에 지금 조성하는데 한 면당 1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네. 그런 거에 대비하자면 엄청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예산 확보 가능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 주셨어요. 이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은 한 대당 거의 면당. 1억 네. 한 네, 면에 맞습니다.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안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이럴 경우에 좋은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안도 좀 계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개방하는 그 민간이나 뭐 학교나 이런 네. 공공기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예산만큼은 충분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철도교통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이번에 교통안전 개선 사업 1억인가요?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CCTV 설치한다 그랬는데 부용초하고 어룡초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그 어린이 보호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속 단속 카메라 우선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린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부용초하고 어룡초는 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 안 된 학교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용초하고 어룡초하고 두 학교를 어떻게 왜 안 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왜 선정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다른 지역 학교보다 좀 더 교통량이 많고 그 다음에 속도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선정하게 됐고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 있는 초등학교 설치가 안 된 학교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룡초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안 돼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급성이 요하는 곳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어룡초의 입장은 1단지, 9단지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좁은 골목에 달려도 달리기가 참 애매한 구간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여기를 선정하셨을까 궁금해서 요지는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좀 더 시급성이 요하는 곳을 잘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쪽에 사고 우려 지역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닥신호등 6개소 3억 원 들여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는 진짜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곳에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전기요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 민원을 제가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초록불 사이에 빨간불도 있고, 한쪽은 양쪽에 있으면 한쪽은 꺼져 있고 한쪽은 켜져 있고,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전체적으로 꺼놓기도 했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웬만하면 저희가 어렵다고 다 알고 계시듯이 전기요금도 그냥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설치하고 이쁘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출되는 비용도 좀 생각 좀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보행자가 많이 이동하는, 특히나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신호를 놓치고 이제 건너는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아마도 좀 시민의 안전이 좀 더 우선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최소한 고려해서 이렇게 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주 고장 날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꺼놨잖아요. 네. 그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초창기 모델로 이제 설치한 부분에서 이제 장애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은 그 제품들이 많이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장애가 안 나는 제품을 저희가 선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기 전에 그 바닥 신호등 설치하기 전에 전기요금 나간 거랑 바닥 신호등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전기요금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네, 혹시 계산하실 수 있으면 계산해서 자료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탑석역에서 저기 어룡역인가요? 거기까지 요번에 공사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공동구가 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공동구를 다시 메꾸는 작업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도로조성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게 그 경전철에서 빗물이 이제 저희가 배수를 중앙분리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시간 되시면 좀 역사별로 한 바퀴 좀 도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 탑석역에 계단에 내려다 보면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시민들이 다니기가 되게 불편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 체크해가지고요. 네네.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버스 정책과장님, 저기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지금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01 버스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잘 운영이 그 이용 인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활기 그 체육공원에서 이제 산들마 2단지로 이동하면서 거리가 좀 이동하면서 좀 이용객들이 많이 좀 증가됐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뭐 노선이고 이제 산들마 2단지 쪽에 이제 이동객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쪽에 상권이 활성되다 보니까 뭐 고산지구나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더 수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용률이 처음에는 별로 이용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걱정하셨는데 이용 인원이 많이 늘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쉘터 그 강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쉘터를 보면 한쪽에는 이렇게 바람막이가 이렇게 있고 한쪽은 없는 데도 많고 또 그냥 위에만 있고 양쪽에 다 뻥 뚫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쉘터 그 설치에 한쪽만
막혀 있고 한쪽은 안 막혀 있는데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없는 데는 이제 재활용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좀 예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뭐 시민의 발의돼서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는데요. 한번 고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전철도 지금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7호선에 운영비도 이제 2년 후, 3년 후면 나가고 지금 그 되고 있는 그 시설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버스 정책이랑 같이 대중교통 지금 광역 체계 버스 노선 체계를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이 우리 시에 더 중요한 건지 저희 시가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교통을 체계에서 한 거의 500억, 1000억? 제가 생각하기에는 5, 600억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공공재를 했을 때 KD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KD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자꾸 독점을 하듯이 하는데 우리 시에 어떠한 것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뭐 돈이 많으면 노선 하나 하면 한 10억, 15억 드는데 하나 해서 그냥 해주면 편하죠. 근데 시 예산상을 바라봤을 때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이게 지금 거의 7대3에서 5대5로 가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같이 고민해 보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차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에 있어서 주차 공간이 정말 필요한 공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오는 뭐 도비도 있고 하지만 도비 7천만 원도 올라왔지만 이게 과연 그 6대 되면 누굴 위한 주차장인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밀락 2지구에 가보시면 지금도 주차난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2년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해법은 제가 좀 드리긴 했지만 피카를 묻혀서 그걸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매번 나가보십시오.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점심시간에 맨날 밀리고요. 그 구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방법론이 저녁 시간대 해제하겠다 이건데 시범 구간으로 해서 그러면 모든 상권들을 다 해제시켜 주시던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을 할 거면 단속을 확실히 해서 그 주차 구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법을 해서 하시던 아니면 지금 고산지구나 신곡지구나 뭐 밀락지구나 사실 교통 주차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형평성을 가져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형평성이 없다 보면 자꾸 민원들이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밀락 2지구는 좀 빨리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주차 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발 앞에서 건너서 상가 들어가고 싶지 주차 타워에 대고 상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용역이 됐지만 왜 무산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업주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행정처분에 있어 정확하게 내리시고 뭐가 불만인지 얘기를 들으셔서 좀 올해 안까지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도 아니고 뭐 그 몇 분들이 그 나서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셔서 시민들이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나갔더니 또 싸움하고 있어요. 택배차가 대놨는데 택배차를 대놓으면 가시면 알겠지만 더 못 들어가요. 2차선인데 그럼 거기 차선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차선인데 거기서 그럼 계속 막혀 있는데 국밥집 지나서 저기까지 장애인 거기까지 막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지? 어떻게 하실 건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예, 이번에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좀 같이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지금 2억 5천 추경 예산 세웠죠? 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번 신곡동 공영주차장 북구 청사의 앞에. 네네네. 예, 그분이 지금 과장님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행감 때도 지적 그 누수에 대한 부분들 결국 원인은 잡았죠. 그때 이제 업자들 그 대표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른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어떤 진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단차가 있었고 거기가 안반이 이제 흘러가는 공간이었던 거죠. 네, 전체가 예, 안반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간 그 부분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 개선 공사를 통해서 그 물이 지금 그 안으로 들려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들어오는 물을 잘 유도를 해서 배수로로 빼는 게 우선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그 이제 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차장 안이 특히 그 지하 통로 부분이 지금 많이 습한데 그 습기 부분을 어떻게 배출시킬 건지 그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련 전문가 구조기술사나 통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에 한번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초에 그 청사 기준 우측이죠. 우측. 네. 우측 부분은 통로를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가장 이상적이었던 당초 부분이에요. 설계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예, 부분을 지역 주민들, 뭐 지역 주민들 상가 주민들이겠죠. 거기 주택지가 아니니까 네네.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무리하게 이제 통로를 뚫었는데 거기 그 통로 부분이 결국 안반 이제 물길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런 어떤 시설에 저는 지금도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어떻든 물이 지금 시설 내로 유입이 된다는 부분은 물길은 잡았지만 그 물이 결국은 이제 또 다른 지붕이나 이하 다른 그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설에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안전도에 지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관심을 갖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이 지어진 지 한 1년, 2년 정도밖에 지어지지 않았는데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바닥이 거의 일주일째 마르지 않은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해서 네. 그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건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이제 뭐 용역까지 다 마치고 내년 본 예산 정도에는 그 시설 공사비 예산을 좀 태워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안전을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그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호 중학교의 부분이, 왜냐면 금호동 이제 꽃동네 부분을 포함하여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에 심각하죠.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짜투리 그 주차장도 요번에 6면이지만 이것도 모자른 사실은 모자른 대여수죠. 그래서 이후에 금호 중학교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 안에 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신곡 1동 공영 주차장에 대한 그 네. 현재 이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좀 제한이 들어왔지만 상당히 좀 그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죠. 네네. 문제점도 있고요.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민간 사업자 측에 불리하게 지금 뭐 그 경기연구원이나 KDI에서 지금 연구 결과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의견 타진은 보냈습니다. 문서상으로 보내고 9월 30일까지 최종 의견을 다오하게 저희가 보냈는데, 의견 받아서 뭐 취하하겠다 그러면 이제 무산되는 거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 받아서 바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상정하는 걸로. 예. 현재 올해 지금, 안에 마무리 짓도록 현재 하겠습니다. 지금 민투 지금 사업자가 제안하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죠. 26억 정도. 26억. 예. 26억이면 대수로 볼 때 지금 당초 계획이 1층에다 상가 건물을 놓고 이제 2, 3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공간 자체는 결국은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 거지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점. 그 부분도 민간 사업자 측에서도
좀 우려를 그러니까 삐지를 낮추려다 보니까는 그렇게 그렇죠. 무리하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도 26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예, 예. 맞지가 않죠. 단가가 안 맞죠.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차 타워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0억 정도에서 150억 정도를 해야 한 100면 정도가 나오는데 네. 26억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공영주차장 재정 사업으로 이관해서 그 신곡일동에 지금 그 상가 지역이 굉장히 주차 난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네. 빠른 시간 내에 그 재정 사업으로 입안해서 그 주차 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 과장님의 노력, 국장님의 또 관심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